신대대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24강 PLS-SEM 연속형 조절 효과 분석의 의의와 분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속형 조절 변수의 조절 효과 분석은 어떤 거냐면 이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가 있는데 이거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두 개를 곱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XW가 되겠죠. XW를 우리가 상호작용한 변수라고 하거든요. 인터랙션 텀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이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속형 조절 변수의 조절 효과 분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XW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구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W 조절 변수. 이 상호작용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조절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W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W는 조절 변수인데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평균보다 플러스 1표준 편차 높은 경우 이게 높은 집단이라고 볼게요. 자, 두 번째는 M이 나와요. M은 뭐예요? 평균 집단이죠. 세 번째 수준은 뭐냐면 M에서 마이너스를 해요. 1표준 편차 빼요. 낮은 집단이죠. M에서 1표준 편차 뺀 낮은 집단. 이렇게 해서 세 집단으로 보통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준을 우리가 조절 변수의 레벨이라고 해요. 수준. 이 수준에 따라서, 즉 조절 변수 W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절 효과는 뭐냐? X가 Y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연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연속형 조절 변수의 조절 효과 분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이 W라는 것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잖아요. 레벨이 있는데 우리 헤이즈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헤이즈라는 대학자가 계시는데 이 헤이즈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프로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거 뭐냐면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아주 좋은 모듈이에요. 이 모듈에서 이제 이 조절효과 분석을 하다 보면 이 W 수준을 한 14개 정도까지 확장을 했어요. 14개까지, 15개, 14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단순 기울기 그림을 그려봤을 때, 즉, W1 플러스 베타3, W가 있잖아요. 이 W가 세 가지 수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앞에서 세 개인데, 지금 뭘로 하려고 그래? 한 14개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헤이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조절변 수준은 더 세밀하게 나오는 거죠.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이 하셨냐면, 여기 이렇게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어요. 근데 조절변수 수준을 14개 이렇게 만든 거예요. 14개를. 14개로 합시다. 그래서 14개 수준으로 구분을 해서 이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서 뭐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분석하는 거잖아요. 14개 수준에 따라서 이게 14개나 돼요. 수준에 따라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다 다를 것이다. 이게 이제 조절효과 가설이잖아요. 이걸 검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조절효과 검증 또는 상호작용 효과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상호작용 효과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또 다른 조절변수 뭐예요? W죠. W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절 효과 이제 분석을 할 때 XW가 나왔잖아요. XW가 나왔는데 조절 효과 검증 결과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우리가 베타3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3가 상호작용항의 개수인 베타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베타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절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통계책 보다 보면 이제 단순 기울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단순 기울기를 그림으로 이제 그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PLS SM에서는 PLS SM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 단순 기울기 분석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절 효과가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조절 변수가 연속형일 때 어떻게 분석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조절 변수인 w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w 수준에 따라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이걸 검증하는 건데 수준은 3개가 될 수도 있고 14개가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로는 개념적 연구 모델이기 때문에 바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왼쪽을. 바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요? 우측과 같은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림을. 그래서 이건 X라고 하고 이건 W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XW가 되겠네요. 그래서 XW, XW 이렇게 해서 Y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 XW 요 항에서 P3네요. 개수가 P3는 뭐예요? 아니면 베타3라고 해도 돼요. 우리 모형에서는 베타3였잖아요. 이 베타3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안 하냐,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연속형 조절 변수의 조절과 분석이라고 여러 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잘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 모형을 오른쪽으로 그려준 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 리서치 모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왼쪽을 바로 돌릴 수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어야 돼요. 우측처럼. 근데 작년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스마트 PLS 프로그램 4.0부터 완전히 변경이 됐어요.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안 그려졌거든요. 이 선을 여기다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선에다가 연결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이제 모형을 우측과 같은 모형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냥 이 모형에서 바로 선만 이렇게 연결하면 그냥 분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과 분석을 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고 그리고 단순 기울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이제 자동으로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절 효과 분석이 이제 매우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속형 조절 변수 조절 효과 분석의 분석 절차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 모델이라는 게 나왔어요. 조절 모델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조절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조절 변수. 조절 변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찾아낼 거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절 변수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선행 연구를 하잖아요. 선행 연구를 했는데 x가 이제 y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조절 변수가 이제 하나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조절 변수가 하나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절 변수가 되려면 여기가 조절 변수가 되려면은 이 x하고 w라고 했을 때 x와 w가 로 코릴레이션이에요. 로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야지만 된다. 0.3 미만 정도로 계속 나온다면 이 w는 우리가 조절 변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론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학문적으로 뭐 로코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 연구에서 그런 입증 결과가 없다면 우리가 W를 그 해당 변수로 선택할 수가 없겠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W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조절 변수를 x, y 그 인과관계 선에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x가 y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w가 y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x와 w를 곱한 xw가 y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절 변수를 잘 선택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조절 변수가 선택돼서 비로소 뭐가 만들어져요? 조절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설이 설정되는 거잖아요. 가설이. 그죠? 어떻게 가설이 설정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X가 Y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조절 변수 수준에 따라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이게 가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이 조절변수가 조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1단계 이제 살펴봤는데 조금 더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통계 검증을 이제 실시하는 거예요. 이걸 조절 효과 분석이라고 하죠. 통계 분석을 하는데 변수의 표준화를 이제 디폴트로 하고 있어요. 우리 PLSSM에서는 표준화를 기본 양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평균 중심화도 사용할 수 있고 비표준화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변수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표준화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한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절효과 분석을 했으면 결국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림으로 단순 기울기 분석,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이제 시각화인데 이 시각화가 중요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상호작용 도표, 인터랙션 플랫을 이제 그리기를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우리가 실습을 해보면 알겠지만 연속형 조절 변수의 조절 효과 분석에서 상호작용 도표는 이제 단순 기울기 분석이라는 결과에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그려져요. 어디에서 그게 있냐면 어떻게 하면 구해지냐면 우리가 PLS, SEM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뉴에서 알고리즘에 들어가면 이거를 실행하잖아요. 실행하면은 실행 결과에 보면은 심플 슬로프 어널리시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력과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준 이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실습할 때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절효과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분석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절효과 유형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강화 효과가 있어요.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서 X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강화 효과고요. 반대로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를 완전 완화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 통계학에서는 완화 효과다, 약화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데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서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 부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걸 약화 효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상반되게 나오는 이제 대립 효과도 있어요. 대립 효과 또는 역전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대립 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런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조절 효과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을 잘 파악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강 PLSSM 연속형 조절 효과 분석의 의의와 분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